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또 한국에 가신다고요? 응, 이번엔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려고.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미국 중고등학생도 아닌 중년 여성 3,000명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관광 역사상 이처럼 거대한 단일 그룹의 입국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단 3일간의 여행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뉴욕에서 온 지극히 평범한 주부 5명이 아무런 기대 없이 떠났던 한국 여행. 귀국 후 그들이 SNS에 올린 단 하나의 게시물이 4개월 만에 18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 전역의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과연 그 3일 동안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통역사로 일하는 박수진입니다. 그날 인천공항에서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5명의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50세부터 62세까지 모두 뉴욕 근교에 사는 평범한 주부들이셨죠. 3일간 서울 관광을 안내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여행 가방도 작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았죠. 인사를 나누며 여행 계획을 여쭤보니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복궁이나 명동 같은 유명한 곳에 가보면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제게 되물으셨죠. 한국에 대해 별로 알아보지 않고 오신 듯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5분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제가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도와드리고 잠시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들이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남편이 작년에 정년퇴직하고 계속 집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둘이 마주보고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숨이 막힌다고 하셨죠. 다른 분은 남편이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고 자식들도 주말엔 바빠서 연락이 뜸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혼자 산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성장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다고 이야기하셨죠. 이분들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럽이나 동남아를 생각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국은 어때라고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비행 시간도 비교적 짧았습니다.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합리적인 편이었죠. 무엇보다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K-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관광 의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국인 관광객을 안내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일정이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쇼핑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시기였죠. 호텔을 나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명동 근처의 한식당이었습니다. 5분 모두 신중하게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맵지 않은 걸로 주세요. 라고 부탁하셨죠. 음식이 나오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찌개를 조금 떠먹다 물을 찾고 반찬을 한 입 먹고는 밥만 드시기도 했습니다. 역시 미국 음식이 입에 더 맞는 것 같다고도 하셨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명동 거리를 잠시 걸었습니다. 밤이었지만 수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했고 가게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5분은 그저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쇼핑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 구경하는데 흥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피곤하신 듯하여 일찍 호텔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에 내일 일정을 여쭤봤습니다. 경복궁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남산 서울타워에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아침에 로비에서 뵙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일이면 주요 관광지는 모두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경복궁에서 1시간 반 정도 보내고 인사동을 거쳐 점심을 먹고 남산 서울타워로 향하는 코스였습니다. 무난하고 안전한 일정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행이 이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전역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5분 모두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전날보다는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경복궁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보다 지하철이 훨씬 빠르고 서울의 일상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명동역에서 2호선을 탔습니다. 오전 10시쯤이라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전동차 안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빈자리도 몇 개 있었죠. 5분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나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분이 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양손에 커다란 짐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죠. 전동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금세 그것을 빼고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짐을 들어드리겠다는 몸짓을 했죠. 여성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이미 짐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 쪽으로 짐가방을 옮겼습니다. 여성에게 앉으라고 권했죠. 여성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남학생은 별거 아니라는 듯 손을 저으며 자신은 다음 역에서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청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릴 때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저는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5분 모두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뭐라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신기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청역에서 내려 경복궁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5분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 매표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에 섰을 때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 인상적이었다고요. 다른 분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친절한 사람은 많지만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셨죠. 특히 젊은 남성이 나이든 여성을 돕는 모습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 젊은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만 보고 주위에 관심이 없는데 한국 젊은이들은 다른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요. 저는 그것이 아주 평범한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이나 임산부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여겨진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이 부러운 문화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이지만 요즘은 갈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오히려 남을 돕는 것에도 소극적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궁궐을 산책하는 동안 5분의 표정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면서도 연신 주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보셨죠. 웅장한 근정전을 지나 아름다운 경회로로 가는 길에 또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자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팔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할머니는 고맙다고 했고 그 여성은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미국 손님 중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네요. 그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이 되어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찻집 분위기가 나는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했죠. 걸어가는 동안에도 5분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잘 돕나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공동체 문화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려운 일은 서로 돕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는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5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마음에 큰 울림을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산타워에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5분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사동 거리의 카페는 어디나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동네 식당 같은 곳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곳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근처 주택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골목길을 10분 정도 걸으니 작은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고 외관도 평범했습니다. 관광객이 올 만한 곳은 아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이 5-6개 있었고 손님은 2팀뿐이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여사장님이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과 함께 반찬 몇 가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메뉴를 보니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5분은 신중하게 주문했습니다. 맵지 않은 걸로 부탁드려요. 여사장님은 알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투에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러자 여사장님의 태도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미국 분들은 매운 걸 잘 못 드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안 맵게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식은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번 먹어봤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사장님은 웃으면서 오늘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간 사장님은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때때로 나와서 물을 더 따라주기도 하고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마치 집에 초대한 손님을 대접하는 듯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찌개였는데 색깔이 어제 먹었던 것보다 훨씬 옅었습니다. 사장님이 일부러 고춧가루를 적게 넣은 듯 했습니다. 간도 세지 않았고 비빔밥도 매운 고추장은 따로 담아주셨습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분들도 먹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날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나와서 입에 맞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5분 모두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기뻐하며 반찬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라고 했습니다. 식사 도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한국 음식 입에 맞아요. 5분이 맛있다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 나도 일주일에 3번은 와. 사장님이 정성껏 끓여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경주에 갔었는데 정말 좋았다며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다고도 했죠. 5분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한 분이 할머니에게 한국 어디에 가보셨냐고 물으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 오래 머물다 가라고 했습니다.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면서요. 특히 경주나 부산에는 꼭 가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 맛있는 가게를 더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5분이 정말 맛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기뻐하며 또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밖에 나온 5분의 표정은 환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네요. 음식 맛도 좋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훌륭했어요. 다른 분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식당에서는 직원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문받고 음식 나르는 게 전부인데 여기는 달랐다고, 손님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옆 테이블의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렇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는 게 신기했다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산타워로 향하는 내내 그 식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에서의 경험이 유명 관광지보다 더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때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요. 남산타워를 방문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5분은 자유롭게 쇼핑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쇼핑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더 보고 싶다고, 주택가나 동네의 재래시장 같은 곳은 어떠냐고요. 다른 분들도 찬성했습니다. 저는 망원시장을 추천했습니다. 관광객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죠. 5분 모두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출발한 것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지하철 안에는 제법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동차에 올라타니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4명의 여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요가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돌돌만 요가 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동작은 어려웠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가보자. 맛있다고 소문났어. 그리고 오후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슬쩍 보았습니다. 5분 모두 그 여성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다른 여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대화도 들려왔습니다. 오늘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사진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이달의 주제는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또 다른 여성들이 탔습니다. 3명이었는데 모두 멋진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더군요.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백화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세일해서 좋은 물건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딸에게 줄 선물을 샀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위한 옷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손님 중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들 우리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활기차 보여요. 다른 분도 동의했습니다. 다들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나이가 되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 뒷바라지 하거나 손주 돌보는 게 전부죠. 자기 시간을 갖는 건 쉽지 않아요. 한 분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년 여성이 혼자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외로운 사람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중년 여성들이 더 활발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거죠. 뒤늦게나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한 분이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멋져요. 다른 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문화가 필요해요. 중년 여성들이 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해요. 역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도 5분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여성들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긴 듯 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대로 사는 게 맞을까, 다른 삶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5분에게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후 점심을 먹고 다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한 분이 백화점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백화점이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강남에 있는 백화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백화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천장은 높고 조명도 밝았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죠. 5분은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쇼핑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2층에는 여성복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안내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한 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고 하셨죠.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리교실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서예 요가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강좌가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법부터 편집하는 법까지 가르쳐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법도 배운다고 적혀 있었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좌였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게시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이 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죠. 소자본 창업 특별 강좌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강사로 나선다고 적혀 있었죠. 5분은 게시판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니 신기해요. 미국 백화점 문화센터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인 것들이에요. 꽃꽂이 다도 서예 뜨개질 같은 것들이죠.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지금 세상에 맞는 실용적인 건 없어요.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어도 중년들을 위한 건 드물죠. 한 분이 프로그램 설명을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실용적이네요. 배우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뿐이에요. 특히 소자본 창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중년층이 창업하면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50대 이상의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작은 카페 등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죠. 한 분이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중년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다르네요. 다른 분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50살이 넘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 사무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미국 손님 중 한 분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직원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강료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기간도 대부분 1, 2개월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도 물론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50대 여성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죠. 5분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지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진지한 설명을 듣고 점차 믿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에도 5분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다고요. 한국이 중년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인 거죠. 다른 분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 사회인 거죠. 백화점을 나올 때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의미가 깊어요. 그냥 둘러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분들을 안내하면서 새삼 한국의 좋은 점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을 통해 보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5분과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벌써 돌아가야 하는 것이 서운한 듯 했습니다. 짐을 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5분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5분 모두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고요.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도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5분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이번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마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5분 중 한 분에게서였습니다. 미국에 돌아간 후 친구들과 매일 한국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블로그에 여행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사진도 함께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억을 기록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댓글도 쇄도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의 미국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다른지 궁금하다는 댓글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에게 은퇴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여성들과 백화점 문화센터 이야기를 쓴 것이었죠.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2달 후에는 50만이 되었고 석 달 후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나도 가보고 싶다. 정말이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5분은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클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하지만 댓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들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미국 중년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죠. 그런 여성들에게 한국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구체적인 질문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과장된 것은 아닌지, 자신도 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5분은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고, 실제로 본 그대로라고, 그리고 누구든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비행기를 타면 금방 도착한다고 알려주었죠. 그러자 또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죠. 혼자 가기는 망설여지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정도였지만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명이 되었고 한 달 후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2달 후에는 2,000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5분의 글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한국 어디에 갈지 무엇을 볼지 어떻게 준비할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단체로 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같은 시기에 함께 가면 더 즐거울 것이라고.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안전할 것 같다고. 그 제안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일정을 짜고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5분은 제게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단체 여행 준비가 가능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맡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행사들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여행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단체 여행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여러 여행사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숙소 식사 일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지가 나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이 안내되었습니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틀째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3,000명에 달했습니다. 여행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여행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와도 협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00명 전원이 같은 주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편의 비행기로 나뉘어 오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3,000명의 미국인 여성이 한국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여행사 직원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환영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공항 측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비행기도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입국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항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추가로 심사대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모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사들도 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여성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왜 한국에 왔냐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른 여성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중년 여성들의 삶이 궁금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보고 싶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친 사람들이 1명, 2명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안내 데스크로 모였습니다. 각자 배정된 여행사를 확인하고 버스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버스를 찾아 올라탔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룹을 담당했습니다. 50명 정도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환영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멋진 시간을 보내시라고 전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듯했습니다. 차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어떤 경험을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요? 과장된 건 아니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에 도착해 각자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호텔마다 미국인 여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로비는 북적였고 복도에서도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그룹마다 조금씩 다른 코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도 좋지만 한국인의 일상을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은 동네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은 문화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죠. 저는 제 그룹을 데리고 망원시장에 갔습니다. 4개월 전에 5분과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고 작은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전에 오셨던 분 아니에요? 네. 라고 대답하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사람이 많네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번에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 손님들이라며 맵지 않게 조절해 주셨죠. 모두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식은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감동하고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을 볼 때 반응이 뚜렷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운동복 차림의 여성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서는 한참 동안 멈춰서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은 것 이상으로 인상적이에요. 직접 와서 보니 전혀 다르네요. 한국이 중년 여성에게 얼마나 멋진 곳인지 잘 알겠어요.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더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생각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동의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적어도 자주 오고 싶어요. 1년에 몇 번이라도 와서 한국의 활기를 느끼고 싶어요. 공항에서 배웅을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2, 3억 명이 미국에 돌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3억 명이 귀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여행 왔던 5분 중 한 분에게서였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고,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다른 분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미국에 소개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본 창업 프로그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3억 명 중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살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중년 여성들의 한국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3억 명의 동시 입국 사건을 다룬 것이었죠. 기사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중년 친화적인 문화가 미국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망을 주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한국을 꿈꾸는 중년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새로운 교류가 생겨났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였습니다.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한 번의 작은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5명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곳,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회. 외국인의 눈을 통해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한국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들입니다. 미국 중년 여성들의 한국 여행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